지난 여름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낸 대상이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진영이었습니다. 당시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4년 중임 개헌으로 8년을 더하고 그래서 모두 13년을 집권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시민은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헌법이 막고 있으니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진영을 향한 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대통령이 직접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본인의 X계정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유시민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던 바로 그 단어를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오늘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보수재건이 이 20날 동안 연임이라는 두 글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추적합니다. 출발점은 7월 말입니다. 야당 일각에서 이른바 이재명 13년 장기 집권 개헌설이 제기됐습니다. 5년에 8년을 더해 13년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흔한 일입니다. 대개는 하루 이틀 시끄럽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루 만에 국회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가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 문제입니다. 가능성을 닫는 문장이 아니라 열어두는 문장입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려고 나온 자리에서 국회의장은 그 의혹을 반박한 게 아니라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받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정식 의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여야 공방입니다. 이 사안이 특별해지는 건 그 다음 날입니다. 7월 29일 국회의장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습니다. 야당을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진영 국회의장의 발언을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근거는 헌법 조문이었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문장이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개헌을 제안한 그 대통령은 그 개헌으로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임기를 늘리는 것도 다시 나올 수 있게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늘리려고 헌법을 고치는 일이 이 나라에서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 아예 못을 박아둔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명확하게 헌법에다 어떤 정을 담았냐면 현직 대통령은 그 개헌 관련 사항에 기속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조항을 들어 현직 대통령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날 홍익표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같은 취지의 대통령 발언을 전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고 또 그럴 의도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법조계 다수 의견도 대통령실과 같습니다. 헌법 128조 2항이 버티고 있는 한 13년 장기 집권 시나리오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법조계 다수 의견이 그렇고 대통령실 입장도 그렇다면 왜 국회의장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대통령실은 그 말을 하루 만에 덮어야 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면 웃어 넘기면 됩니다. 급하게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시 살아난 건 2주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실 브리핑도 국회 본회의장도 아니었습니다. 골프장이었습니다. 8월 13일 국민의힘 4선 중진 김태호 의원이 언론에 한 가지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쳤고 그 자리에서 개헌 이야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김 의원이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87년 체제의 승자 독식 구조가 국민 갈등을 일으키니 분권형 권력 구조로 가야 한다고요. 그러자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김 의원은 최근 언론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는데 개헌론이 다시 불거지자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연임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독재니 연임이니 이런 게 맞는 이야기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어차피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족수 부분에서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대통령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은 하겠다. 그리고 연임은 애초에 할 수도 없는 구조다. 여기까지만 보면 의혹은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습니까? 대통령실이 발표한 게 아닙니다. 야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것도 회동이 있고 한참 지난 뒤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8월 14일 대통령이 자신의 X 계정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골프 회동 내용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나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선 자신의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며 개헌론을 띄웠죠. 임기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5년을 4년으로. 들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자기 것을 내놓겠다는 사람, 권력을 줄이겠다는 사람. 그런데 첫 문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 연임제가 들어있습니다. 7월 28일에 국회의장이 말했다가 7월 29일에 대통령실이 덮었던 그 단어입니다. 유시민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던 그 단어입니다. 골프장에서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권이 2번 닫은 문을 대통령이 3번째로 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쓴 글에서요. 여기서 유시민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유시민이 자기 진영을 향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니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어리석다는 거였습니다. 그 방어를 무색하게 만든 사람은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 연단에 섰습니다. 그날 경축사에서 개헌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SNS에는 있었고 국경일 연단에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림픽공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4년 중임제로 간다는 것은 5년짜리를 8년 하겠다는 것이면서 무슨 임기 단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날 올림픽공원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광복절에 모인 사람들이 든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연임 개헌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의 대응은 명확했습니다. 대표가 나섰고 지지자들이 모였고 구호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프레임은 반박이 가능합니다. 5년짜리를 8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헌법 128조 2항 한 줄만 꺼내면 됩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미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다수 의견도 그쪽입니다. 즉 임기 프레임으로 싸우면 조문 싸움에서 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8월 16일 골프 회동을 공개했던 김태우 의원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은 오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하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조건을 걸면 들어가자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오랜 소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답했습니다. 한동훈은 이 글에서 임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8년이라는 숫자도 13년이라는 숫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이재명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깔때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기가 몇 년이냐가 아니라 이 개헌이 무엇을 위한 개헌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가? 헌법 128조 2항으로 반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임기와 중임을 다룹니다. 사법 리스크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 불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에 하나 사법 리스크 해소용 개헌 조항은 안 넣겠다든지 연임은 안 하겠다든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 그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추상적인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날짜가 있는 사건을 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2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조건부 참여를 말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부라도 늪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고 판단만 갈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지나쳐 읽히는 문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맨 끝 괄호 안에 있습니다.
저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닙니다. 개헌을 반대한 사람의 반대가 아닙니다. 개헌을 하자고 먼저 말해온 사람의 반대입니다. 한동훈의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 저지선입니다. 이재명 발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입니다. 개헌 저지선, 이 말이 나온 김에 시계를 2년 4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었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100석입니다. 8석. 그 8석 차이로 선이 지켜졌습니다. 그날 밤 방송에 나온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이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이었습니다. 책임론이 쏟아졌고 그는 물러났습니다. 주로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 자리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참 파도가 많이 쳤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온 만큼 수임을 다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대통령발 개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론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고 성명서도 아닙니다. 그 8석입니다. 개헌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발의되고 의결됩니다. 100석이 지켜지는 한 어떤 개헌도 국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대통령이 했다는 그 말 기억하십니까? 어차피 국회 정족수 부분에서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맞습니다.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만든 게 2024년 4월의 8석입니다. 그때는 참패라고 불렸던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을 지켜낸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은 지금 그 당 안에 없습니다. 윤리위에서 제명됐고 복당은 저는 싸울 땐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막혀있고 신분은 무소속입니다. 오늘 그가 글을 올린 것도 당의 공식 창구가 아니라 개인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당 밖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켜낸 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월 28일 국회의장이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했습니다. 7월 29일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덮었습니다. 8월 13일 골프장에서 나온 말이 야당 의원 입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14일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연임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오늘 한동훈이 조건부라도 늪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기가 몇 년인가는 조문으로 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한동훈이 물은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개헌은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조건을 걸면 믿을 수 있는가? 김용을 위해 후보 2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정당의 조건을 믿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는 헌법 조문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국민이 어렵게 지켜낸 8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패라고 했습니다. 2년 4개월 뒤 그 8석이 이 나라의 마지막 방벽이 됐습니다. 그 선을 만든 사람은 지금 당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뿐입니다. 자, 보수의 건이었습니다.